까겠지? 어? 아직도 모르겠지. 깐 건지 안 깐 건지.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난 없다고 봐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뽑는 건 무슨 신을 뽑는 게 아니다. 내가 막 섬기는 우상을 뽑는 게 아니라 기사를 뽑는 거다. 뭐 A 기사 어디로 가요? 했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 말이 안 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돌아보지도 않아. 내가 누군지 말 안 했어? 근데 어떤 애는 뭐 무슨 기사 B 기사 어디로 가? 그러면 네 그렇게 막 돌아보면서 얘기해. 근데요 사모님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식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막 잘생겨갖고 홀딱 꼬셔갖고 막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이 주인마님이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사장님한테 쫓겨날 거냐? 아니면 이 얘를 따라갈 거냐?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사는 지 멋대로 B 기사 C 기사 어디로 가? 그랬는데 지 멋대로 반대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어떤 기사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야. 너 누군지 얘기 안 했어. 그렇지. 이제 C 기사는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어느 기사인지 얘기는 안 했어.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마님이잖아. 우리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뽑아서 일을 시킬 건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택시 타봤죠? 택시를 탔는데 가령 이 길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택시기사가 오면서 보니까 거기 많이 막히던데요. 아니요, 이 길이 빨라요. 이 길로 가주세요. 그런데 가자마자 턱 막혀 있었던 적이 있어 없어? 막혀 있었던 적이 있어 없어? 한 번쯤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돌아가지도 못하고 외길에서 민망하게 택시기사하고 긴 시간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지? 그럴 때 가령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 근데 이 기사가 B기사가 자기가 가는 방향, 자기가 어떤 제안을 하면서 그 길로 가자고 그랬을 때 내가 판단하는 거야. 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냐?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자, 나는 설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깔 거야. 왜? 내가 어린 시절, 내가 옛날에 애들한테 가르쳤던 사회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의무야. 이거 무조건 까야 되는 거야. 반드시 까야 되는 거야. 잘해도 까야 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잘해도 까야 되는 거야.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국민으로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언론으로서는 의무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는 깔 거야. 아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왜 국민하고 소통을 안 하느냐? 너가 그 박근혜냐? 이러고 비판을 하겠지. 안희정이 만약에 대통령, 네가 박정희냐? 왜 네 멋대로 하냐? 그러면서 까겠지. 뭐 이재명이가 되면 욕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비판을 하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는 깔 수밖에 없어. 그게 나의 길이야. 나도 까는데. 망치 부인이 저기 소파 성애자다. 소파랑 들이붙어가지고 막 그런다. 난 나도 까 심지어. 그건 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까야 돼. 왜? 여러분이 지금 뽑는 건 우상을 뽑는 게 아니에요. 신을 뽑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이 아이돌 팬즈라는 심정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할 직원을 뽑는 거야. 자, 심지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 세무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여러분에게 유리한 세금 정책을 알아서 유리하게 해주는 유능한 세무사를 만나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이 가는 고소당해서 변호사를 뽑는데 얼굴 잘생기고 아니면 화끈하고 아니면 남들이 다 좋아하긴 하니까 뽑을 거야? 아니면 내 사건에 정확히 맞는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나 세무사나 가령 무슨 뭐 운전기사나 우리가 꼭 맞는 일을 뽑을 때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걸 일을 시키는 건 우리가 시키는 거라고. 그럼 뭐냐? 내가 알고 시키느냐 모르고 시키느냐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뽑으려는 대통령 후보는 우상이나 그 신이 아니야. 우리 말을 잘 들을 직원을 꼭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지를 하거나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느 후보든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 안희정 지사가 그 2주 만에 지지율 3배가 넘었어. 그죠? 안희정 지사가 불과 2주 전에는 지지율이 3%가 안 됐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2배가 되더니 지금 2주 만에 3배가 됐어.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이 그만두면서 왜 반기문을 견제하는 심리로 그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한테 무조건 힘을 주던 사람들이 반기문이 사라지니까 야, 이 더민주의 경선이 본선이다. 여유롭게 골라보자. 이런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빠져갖고 안희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대로 요대로 넘어갔어. 그러면서 지금 그 이재명하고는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일단 순위가 넘어갔고 지금 안희정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채팅창에서 안희정을 무조건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나는 그건 문재인을 무조건 추앙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 예. 여러분, 적어도 망치부인 방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싶으면 문재인을 왜 지지하는지, 안희정을 왜 지지하는지를 밝히고 지지하세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문재인은 군대 갔다 왔잖아. 안희정 존잘. 그런 거 말고,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 돼야 되는 게 군대 갔다 온 거밖에 없어? 안희정이 존나게 잘생긴 거 말고는 대통령 될 이유가 없어? 무조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말고는 답이 없냐고. 적어도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 왜 안희정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돼. 토론을 해야 된다. 논쟁이라기보단 토론을 해야 돼. 막 칭찬을 해. 그래야 읽는 사람, 실제로 채팅을 쓰는 사람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이 써. 나머지 90%는 지켜본다고. 그 사람들한테 왜 안희정을 찍어야 되는지, 왜 문재인을 찍어야 되는지,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란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해? 본선에서 그 내용이 모아서 그 후보의 홍보 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우리 방 시청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봐. 이런 수준으로 그 지지를 해가지고는 뭐 안철수는 백신? 그러면 컴퓨터 백신이나 만들어!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왜 지지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려고 애써야 된다. 그 다음에 지지할 때 절대 우상처럼 지지하지 말라고. 아이돌 팬질하듯이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야.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대주주야. 근데 여러분이 대주주인 회사의 사장을 월급 주고 뽑는 거야. 근데 얘가 잘못하면 내 돈은 가치가 그냥 깡통되는 거야. 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내 재산 관리를 맡길 그 CEO를 뽑는 거야. 그러면 대주주가 CEO한테 막 사랑해요 막 업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일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망치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손 들어봐봐. 망치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면서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든 사람 손 들어봐봐.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잖아. 이제까지 팬심이 그런 마음의 팬심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비판답게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대통령은요, 비판을 받는 자리예요. 비판받기 싫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대통령은 비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 비판이라는 게 결국 가는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비판받기 싫으면 대통령 하면 안 돼. 박근혜처럼! 박근혜 따위가 대통령은 내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그지? 잠깐만요.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개혁 세력이다 그러고, 아니 개혁 세력인 것처럼 하고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보수적 정책을 핀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비판이 뭐였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은 노무현을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다고. 그런데 노무현의 정책은 지극히 보수적이었어. 신자유주의적이었고. 아니, 노무현이 했던 그 많은 복지 정책과 통일 정책이 그게 왜 보수적이냐? 그게 보수야.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에 반대하고 복지에 반대해서 그렇지, 복지 정책을 발달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보수 세력이야. 원래. 등이 쪼개질 것 같아. 여기부터 설명하려면. 예.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야. 채널A TV조선은 보수가 아니라고. 걔네는 그냥 꼴통이야. 꼴통 이익집단이지. 그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뭐냐 하면, 보수라는 건 뭐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는 집단이야. 박근혜, 최순실이, 채널A TV조선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켰어? 보수 세력의 특징은 뭐냐? 도덕적이어야 돼. 박근혜, 최순실, 채널A TV조선이 도덕적이야? 아니잖아. 그지? 보수의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진보. 누가 그래? 그게 바로 무식한 생각이야. 보수는 뭐냐? 법을 지켜야 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돼. 그게 보수의 특징이야. 몰랐지?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보 세력은 뭐냐? 진보의 뜻이 뭐냐면 나아갈 진짜의 걸음 보자야. 맞지? 그러면 진보는 뭐냐?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렵고 시끄럽더라도 발전시켜야 된다. 지금의 틀을 깨야 된다. 그게 진보야. 그게 진보라고. 그러면 진보 세력이라 그러면 평화 시위가 아니라 폭력 시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보야. 그런데 여러분, 이번 평화 시위를 다 외쳤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진보 세력이 아니라 보수 세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법을 지켰잖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키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웠잖아. 이게 보수적 투쟁이야. 소위 어디 버스 위에 올라간 애들, 걔네들이 진보 세력이지. 뛰어넘어가자. 뛰어넘어가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자. 그게 진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잘 몰랐잖아. 그지? 잘 몰랐어.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보 세력이라 그러면서 평화 시위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 했어? 나는 보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평화 시위를 얘기한 거야. 예. 망치님 방송은 진보적인 것 같네요. 내가 볼 때 너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 내가 맨날 보수라고 그랬잖아. 난 보수야. 내가 진짜 보수야. 아프리카에 보수 방송은 없나요? 야! 내가 보수라니까! 등신들아. 진정한 진보 세력은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 평화는 거기 머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1월 초에 오마이뉴스에서, 기억나요? 오마이뉴스가 그 버스에 올라간 애들 환호했다가 후원금 끊어버린다고 쌩 난리가 나가지고 내려오라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 오마이는 진보 언론이야. 오마이는 진보 언론이라 버스 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에서 뭐라 했냐면 평화 시위에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나는 이겨야 되겠다. 이기기 위해서는 평화 시위로 가야 되고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진보의 길이 아니라 보수의 길을 걸어서라도 나는 박근혜를,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야? 보수의 자존심. 내가 했어 안 해? 내 지난 방송 봐봐.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보수의 자존심. 박근혜는 보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보수가 뭐냐? 법질서,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양아치 짓을 해서 걸레 같은 짓거리를 해서 지금 보수의 자존심을 지금 뭉갠 거다. 그래서 우리 보수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된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난 안희정이 그래서 날 따라오는 거라고 봐. 안희정의 스탠스는 내가 걸었던 그 스탠스야. 안희정이 대놓고 방송에서 그랬잖아. 망치부인 방송 따라했다고. 다시 보기 찾아봐봐. 안희정이 그렇게 얘기해. 망치부인 방송 보고 따라한 거라고. 물론 그거는 5시간 동안 막 떠들었던 부분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예. 난 예의가 아니라고 봐. 왜냐? 내가 김근태 의원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김근태 의원은 돌아가실 때까지 노선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이면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목표로 가는 거다. 그게 김근태 의원의 주장이었어. 내 기억에 그게 2009년의 논쟁이었는데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 언제나 의원님은 그러니까 비주류였다. 노무현은 주류로 대권을 잡았고 의원님은 주류가 아니었던 이유가 그거다. 누가 듣든가 말든가 개혁적인 노선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은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권력을 잡지 못했던 거다. 나는 이겨야 되겠다. 일단은 이겨서 힘을 가져야 바꿔도 바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김근태 의원님 뭐라 그랬냐. 네가 이긴 다음에 길을 잃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돌릴 거냐. 그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던 중에 김근태 의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팀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그 지구당 밑에 삼겹살집에서 내가 김근태 의원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그 삼겹살집에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차 타고 모시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문용식이라든가 김근태 의원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심상정 문용식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막 안희정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야. 김근태 의원의 길, 개혁의 길을 놓치면 안 된다. 단지 승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길을 놓치면 새누리당하고도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불의야, 타협하는 거다 라는 의견으로 지금 안희정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희정은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다수의 중도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중도는 뭘 생각하는 거냐?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길을 원하는 거야. 그걸 안희정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깐 거예요, 안 깐 거예요? 깐 것도 아니고 안 깐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안희정을 깐 것도 아니고 안 깐 것도 아니라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어? 망치 부리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나는 중도 세력에게 그 오해를 깨주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선을 선택했어. 근데 이게 과연 대통령의 노선으로 옳은가? 잘 모르겠어. 자, 나는 안희정이 자기의 노선으로 뭐라 했냐? 지지자들이 원하는 길만 걷지 않겠다. 내가 그랬잖아. 안희정에게서 박정희를 본다. 여러분, 박정희를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물론 박정희 나쁜 놈이에요. 히틀러나 박정희가 참 나쁜 놈이야. 쳐 죽일 놈들이야. 정말 부관참시를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이겼어. 어떻게 이겼냐?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겼어. 엄청나게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겼어. 그게 박정희와 히틀러가 가진 양면성이야. 정말로 나쁜 놈인데, 나쁜 독재자인데 대중이 그들만큼 지지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만큼 지지받은 사람이 있냐고. 없어. 히틀러가 받은 지지는 박정희의 지지는 세 발의 피야. 히틀러는 더 많은 지지를 받았어. 왜 그러냐? 대중이, 내가 어제 뭐라 그랬죠? 그저께 우리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거야. 그지? 누군가가 흔들림 없이 알아서 강하게 이끌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그 강력한 리더십은 민주주의하고 반대의 길이라고.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희정이 자기는 직업 정치인이다. 솔루션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길만 가지 않겠다. 이 말은 굉장히 상대적 표현이야. 민주주의자라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안희정이 대통령이 된다면 엄청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안희정에게서는 누구도 같지 않은 카리스마가 보이는데 그 카리스마가 내가 볼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혹하게 하는 것 같아.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희정에 대해서는 다 비호감이 아니야. 반대를 안 해. 근데 나는 안희정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정말 또 목숨 걸고 안희정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의 길은 내가 볼 때 잘못하면 독재의 길이야. 솔루션이 민주주의라는 걸 잃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희정이 아닌가요? 여러분, 참 방송한다는 게 힘든 일이야. 방송한다는 게 힘든 일이야. 자,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 주인은 여러분이야. 엄마, 얘랑 결혼할까? 얘랑 결혼해도 돼? 얘 결혼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 등신이라 그러지. 아들이 엄마한테 나 얘랑 결혼해? 결혼할까? 결혼해? 이러면 등신이야. 아빠, 나 저 남자랑 결혼해? 결혼할까? 할까? 그 등신이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반대래. 아빠가 남자라는데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 엄마가 여자라는데 저녀는 여우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모든 엄마 아빠는 똑같이 얘기해. 그때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결혼을 유지 못했어. 그것도 감수하고 결혼하는 거야. 평생 내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평생 행복할 자신은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여자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잡아야지. 어떡하겠어. 결혼해야지. 그리고 헤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깎아 나가야지. 그죠?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주인이 뭐야? 책임진다는 거야. 주인에게는 소유권만 있고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머슴에겐 책임이 없어요. 머슴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주인이 등신 같으면 머슴이 뻘짓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안희정을 지지하건 말건, 문재인을 지지하건 말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지하고 비판할 때는 알고 비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냐? 다음 이야기는, 지금 몇 시야? 5시. 아, 너무 늦었다. 그래, 그럼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여러분들이 투표 하나 합시다. 예. 여러분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무슨 의견이냐 하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예, 표창원 의원의 윤리심판원의 처분이 옳았냐, 글렀냐, 그러니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막 쌍욕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표창원 징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일단, 박근혜 누드 풍자와 전시건으로 표창원 의원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지금 6개월 동안 당무 정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6개월 동안 당무 정지란 얘기는 뭐냐면 무슨 중간에 당직을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 당직에는 뭐가 되냐면 무슨 후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출마 못하게 된 게 컷오프 된 게 1년 당직 금지형에 처해졌기 때문이야. 그때 그러니까 당직 금지라는 건 공천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후보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창원이 6개월 안에 투표에 나갈 후보가 될까? 대통령 출마 못 한다는 얘기예요, 표창원은. 6개월 당무정지는, 더민주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적절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아니, 잠깐만. 1번, 과했다고 생각한다. 2번,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3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표창원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 좀 심하다. 두 번째는 적절하다. 세 번째는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표창원이 더 벌을 받아야 된다. 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번 박근혜 누드 풍자와 전시건으로 표창원 의원의 징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과했다고 생각한다.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5시 12분. 5시 15분까지 할게요. 예. 노래를 들으면서, 예. 적절했다. 과했다.
약했다. 셋 중에 고르는 거예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는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불과 너네 일은 장미꽃 지근 자, 현재까지 업을 해주신 분이 4,817. 아니 이거 뭐야, 6,000명이 넘게 봤는데 왜 업은 4,800이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 당신은 야속한 사람 자,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예. 여러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참여를 마감합니다. 투표 참여. 빗지만 당신을 자. 너무 사랑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참가자가 2028명. 예, 참가자가 지금 2028명인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과했다고 생각한다가 57.9,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가 38.4,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가 3.5%. 예. 과했다고 생각한다가 더 많네요. 그죠? 예. 6개월 당무 정지가 과했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표창원이 잘했단 얘기냐? 표창원이 잘했단 얘기냐가 궁금한데요? 예. 그러면 표창원 의원의 전시회는 옳았을까요? 자, 질문.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누드 풍자와 국회 전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따라서 잘한 일이다. 가 1번. 두 번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세 번째, 풍자의 수준을 넘어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풍자의 수준을 넘어 인격 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그 국회에서 전시한 거 잘한 거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전시한 거는 잘못이다. 세 번째는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인격 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자, 2분 드릴게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분 안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18분이고요. 20분까지. 오타가 났어? 오타 뭔데? 미안해요. 오타가 있다면. 예. 아, 인격 살인이다. 근데 살인 다루 나왔구나.
자,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Go by the name of CL of 21.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we're here now. And we about to set the roof on fire, baby. 주려 하지 마. Ooh, that fire. 내 머릿속을 뿜뿜 멈추려 하지 마. Get up, get up, get up. 몇번 넘어져도 믿었던 세상이 날 이건 또 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75.5%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다. 둘 다 잘했다. 요게 이제 21.1%이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어그로가 뭐라 그러나 비난의 공격을 줬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3.3%는 그 인격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예, 의견을 밝혔다라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조그맣가는 너무나 벌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당무 정직을 시킨 건 좀 과하다는 거네. 그죠? 그러나 그 과하다는 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전시한 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는 동의하는데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거네. 그죠? 예.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예, 중요한 의견. 2086명이 참여한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징계가 과했다. 그 말은 표창원이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라고. 잘못은 했다. 잘못은 했는데 국회에서 전시한 건 잘못이다. 때가 때인 만큼. 근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예. 그리고 인격살인이다는 3.3%. 네. 우리 방이 다 보수잖아. 우리 방 보수 세력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21%가 지금 진보야. 요걸로 따져보면 그 2,000명 중에 21%가 진보 세력인 거예요. 예. 지금 21%가 진보 세력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사회에 저기 꼴통 20%, 진보 20%,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도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그 중도 세력이 내가 볼 때 합리적 보수인데 이 75.5%가 거기 동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이제 이 박근혜의 적극 지지하는 수준은 보수 중에서도 3.3%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엄청 떠들어대면서 마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뭐다? 거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특검에서 교과서하고 위안부 합의에 찬성하라고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이런 수준일 거라는 거죠. 지금 막 박근혜가 죄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전체의 5%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예.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찬성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을 특정해서 보수단체에게 관제 데모를 지시한 문건 등 다수의 증거를 박영수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이를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정무수석실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들을 동원해서 해당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지간 박근혜가 관제 데모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떠들어대는 애들의 정체가 저거란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검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럼.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내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했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 특검이 박근혜하고 황교안을 동시에 잡는 덫을 놓았대. 이규철 특검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대. 야, 이게 이 특검이 뭔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황교안이 여기서 그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면 황교안이 곧 박근혜의 불의에 동조하고 그 박근혜의 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한마디로 직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요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련하게 정치적 부담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안겨줬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하면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기소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황교안의 몫이 된다. 대선 주자 황교안의 선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은 통상 일주일로 돼 있던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네요. 네, 요게 황교안을 잡는 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진짜 딱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주 일타 쌍피라 그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박근혜랑 황교안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게 사드 조기 배치야. 그죠? 이 사드를 빨리 조기에 배치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야. 황교안이. 그런데 대답 없이 떠난 무정한 매티스 장관.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그런 데모지를 박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대. 트럼프를 파악 못한 헛발질이었대요. 야, 아주 그냥 자, 정말 재밌는 기사죠? 이러니까 이 뉴스가 정말 이게 뭐 스포츠 경기 보는 것보다 재밌어. 그죠? 예. 취임 후에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택한 짐 매티스 미 국무부 장관이 끝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조기 배치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자, 그 매티스가 먼저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냥 모든 언론이 좋아가지고 설레발을 치면서 황교안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에 따라 임기 중에 사드 조기 배치에 데모지를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사드 재협의를 요구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야 무기회사의 주가가 유지될 거 아니야. 이는 한미 당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의할 당시에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말로 떼었다는 얘기야. 앞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히려 임기 말 이를 확고하게 배치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한 강연에서 앞으로 8에서 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핵 국면에 몰리자 보수적 결집을 노리고 사드 조기 배치를 그죠? 더욱 강화하고 네.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후 특검에 이루어질 이제 조기 대선 전인 4, 5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예. 뭐라고요? 사드를 배치할 것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그러잖아요. 미친 그죠? 거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사드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받으려고 지랄했다는 거야. 박근혜 정부는 특히 매티스 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사드 조기 배치를 한미 당국의 합의로 발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모양새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매티스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면서 사드 조기 배치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 전용기 안에서도 사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나의 입장을 말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상황평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방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우리가 이 사드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분히 중국의 반발을 매티스 장관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이게요. 트럼프가 중국을 되게 막 얕보는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박근혜는 신났던 거야. 박근혜 황교안은 야 트럼프가 우리 편이구나. 그런데 트럼프는 누구야? 장사치야. 장사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윤을 따진다고. 미 국방부 매티스 장관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에 관해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북한을 검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반도의 사드 배치 같은 방어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 이게 뭐야? 방어적 조치라는 거야.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박근혜파는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방어적인 조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 연내는 물론 조기 배치 등 일정이나 시기에 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국방부도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만 밝혔다. 올해 중에 한마디로 정권 바뀌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전에 한미 당국의 합의처럼 올해 안이란 문구를 다시 명기해서 조기 배치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만 망신살을 당한 꼴이다. 이에 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경청하는 방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초조해하는 동맹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야? 주식신문이잖아. 응? 한마디로 장사치들의 속셈을 가장 잘하는 신문인데 한마디로 동맹국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돌았다는 얘기야. 예의상 돌았다. 그러면서 매티스든 그의 측근 누구든 탄핵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한국과 무슨 대화를 할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가 박근혜를 도와주면 다음 정부하고 트럼프는 안 도와준다. 사이가 나빠진다는 얘기잖아. 외신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오직 사드 조기 배치에만 매달려 헛발질을 하다가 모양새만 더 우습게 됐다는 평가다. 예. 어때요? 뉴스가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그냥 스릴 있어. 그지? 아주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야. 너무 재밌죠? 예. 닭 쫓던 개가 아니죠. 개 쫓던 닭이죠. 닭이 무슨 죄야?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요. 김기춘, 예. 김기춘이, 네. 김기춘이가, 이 자기는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법원에다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그 요청을,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걸,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 기각시켰어요. 너 특검 대상 맞아. 너 특검 대상 맞아. 예, 이래서 지금 특검이 김기춘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꾸라지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돌아갔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요, 우리가 이번에 헌재 없애겠다.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자 그랬더니, 막 이제 소위 법학도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헌재를 없앨 수 없다. 왜 못 없애? 없앨 수 있어. 87년 헌법에서 만든 건데 헌법 바꿔서 없애면 되는 거야. 87년 이전에 없었던 거야. 없었는데 그게 없으면 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가 법학도인 거야. 고시 패스가 안 되고. 그렇게 막 다친 사고로 생각을 하니까 네가 잘 안 되는 거야. 헌재를 없앨 수 있어요. 왜? 지금 헌재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면, 헌재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있는 거야. 그런데 헌재에서 민주주의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하는데 그 마음대로 해산하는 걸 막지 못했어. 근거 없이 해산시켰어. 그래놓고 박근혜는 증거가 넘쳐나는데 지금 탄핵 인용을 안 해. 이게 뭐야? 헌재가 자기 존재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 없앨 수 있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은 국민의 뜻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헌재가 제대로 조율을 하느냐? 못하고 있잖아. 제대로 조율을 못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2월달 안에 헌재를 해산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박근혜 탄핵 인용을 요구해내야 돼. 받아내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또 헌재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전술. 우리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전술이야. 첫 번째는 2월달 안에 무조건 탄핵 인용을 받아낸다. 그런데 만약에 2월달 안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를 해서 뭘 하면 돼? 특검을 연장시키는 거야. 뭐요? 2월달 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전화를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한테. 지난번처럼. 그래서 특검을 연장시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특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예. 특검만 피하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구속시킬까봐. 그래서, 자,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된다? 2월달 안에 무조건 탄핵 인용해라. 안 하면 헌재 니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월달까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거야. 박근혜 구속시킬 때까지 특검을 연장해서 박근혜 계속 갈궈야 된다. 계속 박근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를 계속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4번에 끝내야 돼요. 예, 우리가 4번에 끝내야 돼. 그동안 촛불 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자, 제가 선언합니다. 저 2월 25일까지만 촛불 나갈 거예요. 2월 25일까지만 촛불 나가고, 더 이상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을 나가지 않을 거야.